이제 여태까지 우리는 이제 웹페이지 여러 개를 다뤄보고 만들다 보니까 리셋과 커먼 CSS라는 거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안 배운 것들에 대해서는 넘어가긴 하겠지만, 자, 배운 것들 가지고에 대한 내용들은 한번 좀 상세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셋 CSS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리셋 CSS를 가장 이제 널리 전파시킨 유명한 사람이 에릭 마이어라는 사람이에요. 한글로 에릭 마이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돼요. 그러면 자, 이분이 에릭 마이어냐? 이분 영화 감독인 거고, 이분 말고 있어요 따로 개발자 에릭 마이어라고 이분이에요. 자, 매우 유명한 코딩 할 것 같이 생겼어요? 관상은 과학입니다. 자,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죠. 웹 개발 쪽으로도 매우 유명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하나가 있습니다. 없네. 자, 에릭 마이어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자, 하면은 여기 한번 나올 거예요 아마. 안 나오네. 자, 아쉽다. 아, 그래서 찾아보실 때 그거 말하는 네, 그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그 어떤 특정 적에다가 딱 대놓고 욕을 할 수 있는, 그만큼 권위적이라는 사람이에요 업계에서는. 자, 뭐 여기는 MDB 검색하면은 이제 나올 텐데 따로 찾진 않겠습니다. 자, 우리 원하는 건 이제 그게 아니라 에릭 마이어의 CSS라는 게 있어요. 자, 마이어 CSS라고도 하거든요. 자, 사이트도 있습니다. 개인, 자, 마이어웹.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마이어웹.com. 이것이 이제 에릭 마이어의 개인 사이트예요. 그냥 덩그러니 글과 함께 필요한 내용만 떡하니 있는 대단히 특이한 내용이죠. 자, 자기 딱 필요한 것들만 그냥 뭐 블로그처럼 운영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CSS 그릴 때 가지고 CSS 쓰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올려놓기도 하고 간단히 예시를 해줬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이런 내용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른쪽 끝에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여기에 CSS work이라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CSS work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면은 자, 여러가지 항목들이 왼쪽에 쭉 있습니다. 자, 이 다양한 항목들 중에 뭐 처음 보는 것도 있네요. CSS4 컬러 키워드 이런 것도 있고, 뭔지 몰라요.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찾아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뭘 찾을 거냐면 CSS의 리셋을 찾아볼 거예요. 이렇게 찾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쉽게 할게요. 대놓고 그냥 구글에서 마이어스 리셋 CSS라고 그냥 대놓고 검색하겠습니다. 자, MEYER이네요. 자, 알아서 잘 찾아주는군요. 자, 마이어스 리셋. 그러면 여기 사이트 있습니다. 자, 에릭 마이어의 리셋 CSS라고 해서 버전 1이 있고 버전 2가 있는데 뭐 당연히 버전 2를 쓰겠죠. 위에 거 보셔도 되고 밑에 걸로 갈게요. 자, 들어가서 보면 자, 요게 리셋 CSS예요. HTML부터 모든 쭉 요소들을 선택해서 얘네들은 전부 다 뭐한다? 마진과 패딩, 보더 이런 것들을 지우겠다. 폰트 크기를 기본 어떤 크기로 설정하겠다. 그 다음에 폰트의 다른 성향들은 모두 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따라가겠다. 그 다음에 영문 같은 경우는 위치에 대한 언급이 좀 한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버티컬 얼라인이라고 해서 위아래 라인을 어디 베이스를 기준으로 잡겠다 해가지고 베이스라인, 이 베이스라인이 이거죠. 그 영문이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 둘, 그리고 그 다음에 셋, 중간에 이렇게. 자, 영어 노트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글자를 이렇게 A, B 이렇게 글씨를 쓰는데 요 빨간색 선 요거를 베이스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라인 기준으로 쓰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HTML5 기준으로도 설정이 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아티클, A사이드, 디테일 등등등등등 꽤 많은 태그들도 블럭 처리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바디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요. 뭐 UL, OL, 블럭, 그 다음에 뭐 Q 뭐 이런 것들 쭉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비포 애프터도 일단은 뭐 쓰지 않겠다 뭐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테이블 코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겠다. 자, 뭐 보더가 필요하다면 보더까지 넣어라. 이런 식으로 자 정리를 해놓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당장 똑같이 쓰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마이어 CSS를 쓰고자 하신다면 뭐 하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마이어 CSS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다 갖고 있어요. 뭐 다음 같은 경우는 CSS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쭉 들어있고요. 제일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제일 밑에 보면 자, 여기 뭐 클래스 네이밍 뭐 이런 게 있고 리셋이 바로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PC와 모바일을 따로 구분해 놨네요. 구분해 놔서 각자의 리셋 CSS를 쭈루루 써놨습니다. 내용이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르겠죠. 이런 것도 있고 다음이 아니라 요즘에 또 카카오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개발자 페이지를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디벨로퍼 그 다음에 카카오 이렇게 검색하시면 자 카카오의 개발자 페이지라고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있을 거예요. 카카오 리셋 CSS 검색하시면 해당하는 카카오 관련된 초기화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죠. 자, 있나 볼까요 한번? 자, 카카오 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 카카오 개발자 페이지예요. 개발자 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리셋 CSS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검색을 어딘가를 해서 찾아봐야 될 테니까 찾지 않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대신에 그냥 카카오.com 한번 볼게요. 자, 카카오 회사의 개발자를 열어보시면 헤드 안에 자 엘리먼츠의 헤드 안에 보시면 메타 태그 지나서 링크가 있고 여기 보면 커먼 CSS와 함께 리셋 CSS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든가 그 위에 CSS 있으면 거기 들어있겠죠. 자, 일단 없네요. 그럼 요 안에 있지 않을까? 그럼 요 주소를 한번 찾아서 열어보면 자, 카카오.com 앞에 붙여야 되는군요. 뭔가 귀찮게 해놨네요. 자, 막아놨네. 막아놔서 볼 수가 없네요. 자, 여기 안에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주소를 갖다가 찾아서 새롭게 열어보신다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방금 어떻게 했냐면 바로 찾을 수 없어서 주소에서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보시면 카피 링크 어드레스라 그래가지고 이 주소를 알아서 빠진 부분들을 채워가지고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 카카오거든요. 들어가서 앞에 다 붙었죠 내용이. 그리고 확인을 딱 해보면 CSS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리셋 CSS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공통 얘네들이 커먼 CSS 관련된 내용이겠죠.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이버도 있겠죠. 네이버하고 하나를 더 찾아보고 쓰겠습니다. 네이버도 보겠습니다. 네이버도 개발자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찾으셔도 되고 그냥 단순 네이버닷컴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닷컴에서 F12 눌러서 마찬가지로 태그 쪽 보시면 헤드에 꽤 많은 메타 태그가 들어있고요. 쭉 밑에 보면 자, 링크 CSS 파일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CSS 중에 첫 번째겠죠.
이 주소를 마찬가지 복사해서 오른 버튼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주소창에서 붙여놓고 확인해 보시면, 자, F12 끌게요. 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들어있는 첫 번째 라인이 아마도 리셋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있겠죠. 자, 너무 많으니까 그냥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요거 이전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찾을 수 있고요. 리셋 CSS 설정하거나 작업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기능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보일러 플레이트 또는 노멀라이즈예요. 자, 보일러 플레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보일러 플레이트 코드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써있죠. 상용구, 또 수정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코드, 뭐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코드라고 해서 보일러 플레이트 뭐 CSS 이렇게 검색하시면 사이트 여기 있습니다. html5 boilerplate.com 이라고, 이곳에 리셋 CSS가 들어있어요. 여기 다운받게 되어 있죠. 버전 이거 쓰시는 분도 있고요. 자, 받으면 그 데이터 내부에 CSS가 있습니다. 자, 보여만 드릴게요. 자, 버튼 눌러서 다운받았고, 복잡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자, 여기 메인과 노멀라이즈라고 하는 이 데이터 부분이니까 두 개를 열어보면, 자, HTML부터 쭈루루 코드가 열심히 되어져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메인 CSS 또 그리고 노멀라이즈 열어보면 노멀라이즈도 여러가지 규칙들과 함께 코드가 중간중간 들어있습니다. 리셋 CSS죠.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보일러 플레이트지만 실제로 리셋 CSS와 커먼 CSS를 많이 사용하는 곳은 노멀라이즈 CSS라는 곳입니다. 자, 니콜라스라고 하는 github.com에 있고요. 뭐 다른 것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자, 그럼 저는 여기 거 열어보겠습니다. 니콜라스의 노멀라이즈 CSS라고 해서, 노멀라이즈는 이제 공통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이라는 뜻으로서 여기 보시면 설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노멀라이즈 CSS를 똑같이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버전 아까랑 똑같죠? 왜냐면 같은 파일이거든요. 보일러 플레이트랑.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쓰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사이트는 일부러 이 아이를 가지고 쓰는 것도 있으니까요. 자, 지금 제가 여태까지 알려드렸던 건 에릭마이어 가장 원초가 됐던 아이와, 그 다음에 다음에서 쓰고 있는 거, 카카오에서 쓰고 있는 거, 회사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유명한 보일러 플레이트, 이 보일러 플레이트의 원 CSS는 노멀라이즈니까 노멀라이즈는 이걸 가지고 사용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쓰셔도 전혀 문제되진 않겠지만, 자, 우리는 여태까지 만들어 본 적이 있으니까 그걸로 한 번 더 정리하고 쓰겠습니다. 자, 가장 기초 되는 영역이고요. 자, 이곳에서 저는 폴더를, 베이스라는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오른 버튼 뉴 폴더 눌러서 베이스 폴더. 자, 베이스 폴더를 CSS 영역을 따로 만들어 주셔야 src와 베이스를 따로 구분하겠죠. 베이직이라고 이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쓰세요. 자, 이곳에다가 저는 파일을 일부러 구분하기 위해서 3개로 쪼개겠습니다. 하나는 리셋 CSS고요. 또 하나는 커먼 CSS고요. 이 두 개를 합친 게 노멀라이즈예요. 보편적으로. 그 다음에 변수라는 거 하나 써볼까요? 자, variable.css를 자, 3가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리셋 CSS. 자, 꽤 많이 써보셨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쉽게 정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골뱅이 캐릭터 셋 하고 UTF-8. 자, 첫 줄은 가급적이면 문서의 설정을 성향을 써라 언급을 했던 거고요. 자, 이곳에 리셋 CSS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에다 쓸게요. 기본 설정하는 곳에서 나중에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곳에다가 베이스에 파일을 아까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그냥 쓸게요. 자, 터치 리셋 CSS와 커먼 CSS와 그 다음에 variable CSS. 자, 3개입니다. 자, 그 중에 저는 리셋 CSS를 열을 거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캐릭터 셋 UTF-8. 자, 그리고 리셋 CSS라고 쓰자. 자, 여기까지 설정이 되었다면은 배우셨던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과 body와 H1부터 쭉 설정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HTML과 body는 조금 비슷하지만 따로 설정하는 편이라서 여기다가 마진, 패딩, 보더, 아웃라인은 굳이 없어도 되는 부분이니까 빼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폰트에 관련된 설정을 조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직 폰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배우진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폰트 패밀리로만 해서 자, 산스 세리프까지만 설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서체의 성향을 고딕 계통으로 쓰세요 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컬러를 정의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컬러를 쓴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겠죠.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TML과 body에 관련돼서는 사이즈를 저는 조금 일부러 언급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로값을 100%에 높이값을 100%라고 언급을 해서 브라우저 하나 크기만큼 일부러 사이즈를 세팅해 놓고 사용합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제 뭐 JS를 쓰거나 어떤 기능을 썼을 때 한 크기만큼씩 움직이는 거나 이런 것도 설정하기가 조금 수월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쓰는 편이고, 자, 이외에 추가적으로 H1부터 6까지 그 다음에 P 또는 PR이 자, 제목과 내용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인용문이라고 하는 걸 보셨어요. 자, 블럭 쿼트라고 하는 아이, 또 Q, 또 뭐 ABBR, 또 어드레스.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내용들에 해당하는 코드죠. 자, 제목과 내용입니다. 구분한 거예요. 자, 너무 기니까 줄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UL, OL, LI, DL, DT, DD 어떤 순서를 가리키는 목록에 관련된 형태도 있습니다. 혹시나 또 쓰는 태그가 있다면 계속 이어서 붙이시면 돼요. 일단은 현재 기억엔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서 얘네들을 저는 마진을 없앨 거고 패딩을 없앨 거고 보더를 없앨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아웃라인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쓸 건데요. 몇 개 생각난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이어서 밑에 줄에다 쓸게요. 자, 우리는 생각해 보니까 버튼 태그도 하신 적이 있죠. 폰과 관련된 어떤 내용 중에 하나지만 일단 버튼 태그 또는 이미지 img 태그도 하신 적이 있네요. 이런 아이들도 조금 더 설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뭐 버튼에 관련된 내용은 디테일한 것도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 시대에서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고, 지금 시대에서는 얘도 같이 씁니다. 헤더, 그 다음에 nav, 섹션, 아티클, 푸터, A-사이드, 메인, 피규어, 피그, 캡션. 자, 이렇게. 자, 요거 아직 설명 안 드렸지만 일단은 써 놓을게요. 자, 이런 아이들도 전부 다 기능 수행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전부 다 똑같이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컬러는 따로 안 써도 사실 관계가 없는 게 이 컬러를, 이 속성들은 전부 다 따라오는 아이예요. 글씨 색깔을. 그래서 따로 안 쓴 거고.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중에 UL과 OL, LI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언급할 게 있습니다. 바로 리스트 스타일이죠. 목록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저는 일단 안 쓸 거예요. 논. 쓰는 게 맞느냐 안 쓰는 게 맞느냐 구분했다면 안 쓰는 게 좀 더 많으니까 빼주시면 되겠죠. 뭐 과거에 그런 질문 하신 분도 있어요. 저는 A 태그를 기본 쓰는 것보다 블럭을 좀 더 많이 쓰는데요. 그럼 디스플레이 블럭 쓰세요. 관계없어요. 훨씬 사용 비율이 많다면. 근데 나는 확인하기 위해서 블럭을 그때그때 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안 쓰는 게 맞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인라인의 성향들은 그냥 인라인 그대로 가져가고 필요할 때 쓰는 걸로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빼놓겠습니다. 거기에 자, 테이블, 자, T, 헤드, T, 바디, T, 풋, T, H, T, D. 자, 이런 아이들은 테이블과 관련된 아이들은 표니까 어차피 표를 디자인 내가 나중에 따로 한다고 하더라도 간단하게 구분이라도 좀 지으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보더를 1픽셀 솔리드 하고 간단하게 표기해 놓고 쓰는 편이고, 간격 보더 스페이싱을 0에서 간격이 없게끔 만들어 주고, 거기에 보더 컬립스를 써서 선과 선을 붙여버리는 형태로 취급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여러 번 보신 적이 있는 형태들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던 여기 얘네들은 자, 애초에 블록 요소긴 하지만 아직 지원하지 못하는 브라우저 몇몇 기능들이 있죠. 슬프게도. 자, 그렇다면 따로 만들어서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한 번 더 언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없어질 아이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항목들 중에 하나다. 자, 근데 이제 몇 개 빠진 거 A 태그와 그 다음에 버튼 태그가 빠졌군요. 자, A 태그의 경우는 자, 디스플레이 블럭이냐 인라인이냐 그건 여러분 편하신 대로 쓰시고, 제가 필요한 건 텍스트 데코레이션입니다. 기본적으로 밑줄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밑줄을 안 쓸 거니까 빼버릴 거고요.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는 얘를 마우스 올렸을 때 데코레이션 쓰는 거 원하기 때문에 뭐 호버하면은 텍스트 데코레이션, 뭐 언더라인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글씨 색깔
따로 링크기 때문에 언급을 하셔도 되긴 하지만 그때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in paris로 해서 부모의 성향을 따라가게끔 취급을 하겠습니다. 버튼, 자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만, 자 버튼의 경우는 위에 버튼 태그를 여기 버튼 태그를 보더를 없애라 라고 언급을 해 놓은 게 있어요. 패딩까지. 그래서 디테일한 거는 쓸 필요가 없이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투명하게 트랜스페어런트를 주는 것과 트랜스페어런트를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커서 모양을 바꾸는 것, 자 요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몇 개 또 한다면 HR이죠. 자 HR을 내가 만약에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그냥 쓰기엔 조금 아쉬운 게 몇 개 있습니다. 얘도 보더 마진 패딩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있는 저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에서 HR을 하나 더 달아주고요. 컴마 쓰셔야 돼요. 컴마 안 써가지고 얘가 안 먹게 되는 경우도 간혹 봤어요. 자, 컴마를 꼭 쓰시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진과 패딩, 보더, 아웃라인을 일단 없애고 정리한 다음에 HR에서 보더, 버텀, 1픽셀, 솔리드 필요한 색깔을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이외에도 사실은 꽤 많습니다. 뭐 인풋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써버리면 오히려 조금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을 거고요. 딱 요거는 써주겠습니다. 자 A에 마우스 올리는 경우 또는 A에 포커스가 잡히는 경우, 그리고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는 경우 버튼에 포커스가 잡히는 경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일단 통일해서 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컴마에서 자 저의 경우는 저렇게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일부러 A와 버튼, 아이고 잘못 썼네요 이거. 자, 버튼 A와 버튼 자체에다가 일부러 포지션을 따로 주지는 않아요. 주려면 감싸고 있는 아이에다가 제가 일부러 주기 때문에 얘네들을 쓰는 경우에 가끔씩 자 얘네들만 레러티브를 주고 Z인덱스를 조금 높게 잡아줍니다. 일부러. 왜냐면 아웃라인 잡혔거나 먼 처리가 됐을 때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러 그걸 좀 방지하려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아웃라인을 한 3픽셀에 솔리드 적당한 마음에 드시는 색깔 하나 정도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이외에 다른 거는 뭐 딱히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리셋 CSS가 정의가 다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베리에이블 CSS로 커먼드 갈게요. 먼저 커먼드로 가서 골뱅이 캐릭터 셋 UTF-8 써도 되고요. 못하네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왜? 리셋과 커먼을 같이 쓸 거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파일 이름 써주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만 먼저 정의를 딱 해놓겠습니다. 뭐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언급을 몇 번 할 필요가 없죠. 히든 컨텍스트라고 써버리면 블럭화 처리하고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넘치는 걸 숨겨라
이때 다른 것들과 겹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면 일부러 자, 저는 포지션을 주고 언급을 했었죠. 자, 그런 다음에 얘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히든 랩에 대해서는 히든 랩이라고 하는 기능이 걸리면 A 태그를 뭔가 처리하게 하고, 근데 A뿐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버튼까지도 같이 합니다. 근데 A 태그는 블럭이 아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블럭을 주는 거고요. 버튼 태그는 블럭을 주지 않아도 이미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인라인 블럭 요소예요. 그래서 안 써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원한다면 디스플레이 블럭을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가로값, 높이값 처리하시면 사이즈를 가질 수 있게끔, 또 가로값, 높이값, 사이즈를 가질 수 있게끔 언급을 하고, 둘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안에 내용물을 없애면서 그 해당하는 곳에 이미지를 넣는 경우가 대표적이니까 백그라운드 리핏을 써서 이미지에 대한 성향을 조금 더 쉽게, 하나라도 더 적게 쓸 수 있게끔 세팅하시는 것을 잡겠죠. IS 기법을 안 쓴다 라고 하신다면 백그라운드 포지션까지 언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뿐이 아니라 해당하는 이 아이들의 히든 랩을 썼던 이유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A 안에 스팬 또는 버튼 안에 스팬을 썼을 때 이야기인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은 디스플레이 블럭에 사이즈를 줄이고 오버플로우 히든 써서 숨기는 역할까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거기에 우리는 플레이어 픽스라는 기능도 사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에 대해서는 컨텐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쓸 수 있었고요. 강제로 블럭화 시키고 클리어 보스를 사용해서 플롯 처리했을 때 그 부모의 값을 사이즈를 가질 수 있게끔, 부모가 오토이면 사이즈를 가질 수 있는 어떤 환경 설정으로 세팅하게 만들어 주는 것. 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를 권장을 했었죠. 자, 그러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이거는 이제 되게 귀찮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사실 커먼이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다가 저는 뭐 플롯 퍼스트 이렇게 써버리면, 자, UL에다가 플롯 퍼스트라는 만약에 이름을 썼다 그러면 해당하는 아이의 내부에 있는 뭐 li를 쓴다라는 가정 조건 하에서, 꼭 이런 건 아니겠지만 가정 조건 하에서 플롯 뭐 레프트 쓰게끔 만드는 거고, 그러면 이 아이 중에서 퍼스트 차일드는 마진 레프트를 없애라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두 번 만들 필요 없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마진 라이트를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면 돼요? 플롯 뭐 라스트를 해가지면 똑같이 처리가 되지만 해당하는 아이의 라스트 차일드를 쓴 아이 중에서는 마진 라이트는 없애라. 아이고. 이렇게 주는 것도 되죠. 사실 퍼스트 차이도 못하는 거죠. 맞아요. 오타예요. 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니까 굳이 따로 할 필요 없이 뭐 하시면 돼요? 컴마로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굳이 얘는 쓸 필요가 없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이해하고 써야 되는 걸 중점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클래스 네이밍을 조금 이렇게 길게 쓰고 있지만, 뭐 어떤 특정 회사는 이런 걸 줄여가지고 FL, FR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쓰는 경우도 있어요. FF 이렇게 써가지고. 네, 그거는 정말 이제 회사의 규칙이 너무 이름이 많고 그런 경우에 쓰시고, 개인적으로 쓰실 때 또는 여러분이 아예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풀네임으로 만들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가 좀 됐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일단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벌써 커먼 CSS의 내용들이 조금씩 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고 여러분이 세팅하시는 거예요, 이건. 자, 과거였다면 이렇게 하시고 끝내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자, 이제는 조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베리에이블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자, 과거에는 리셋 쓰고 커먼 쓰고 이제 변수를 나중에 썼는데, 뭐 순서를 만약에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 얘를 먼저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베리에이블을 먼저 쓰고 그 다음 리셋 쓰고 그 다음 커먼을 쓰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순서대로 만들어지는 거에서 바뀌는 거죠. 얘 쓰고 얘 쓰고 얘 쓰고, 물론 순서가. 자,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쓸 때는 해당하는 영역에서만 컨트롤 할 때는 그 요소 안에다가 예를 들어 h1 해가지고 뭐 컬러 1 이렇게 쓰면, 다른 뭐 P나 이런 쪽에서는 뭐 글씨 색깔을 아니면 뭐 백그라운드 컬러를 쓸 때 이렇게 쓰는 거 못 써요. 왜? 언급한 게 누구만 h1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해놨기 때문에 P에서는 요 변수가 아예 뭔지 모르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정한 특정 영역에서만 쓰게끔 할 거 아니라면은 저는 이렇게 쓰시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콜론 루트. 자, 콜론 루트라고 표현을 해서 사용하신다면은 이 변수는 이제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취급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루트는 모든 아이들의 사이즈를 처리하거나 했을 때 가능한 변수 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수를 원하시는 컬러,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화이트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많은데, 자, 가급적이면 변수를 쓸 때는 앞에다 대시 2개를 쓰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하나씩만 써도 상관없는데 이제 쓰다 보면은 무언가 선택자나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밴더 프리픽스나 이런 것들을 겹치면서 생기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2개를 시작해서 쓰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요. 저는 그래서 블랙과 뭐 화이트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글씨와 관련된 거니까 컬러 중에서 화이트, 컬러 중에서 블랙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죠. 또 뭐 컬러 중에서 뭐 메인이라고 써도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컬러, 뭐가 빠졌군요. 자, 프라이머리라 그래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컬러 성향이라든가, 컬러 중에서도 뭐 폰트 1에 대한 컬러라든가 언급할 수도 있고요. 자, 사이즈 그 다음에 컬러 중에서도 자, 뭘로 하면 좋을까요? 아까 포인트 컬러 하나 해놓은 게 있었으니까 뭐 포인트 컬러 이런 식으로
언급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트에 관련된 컬러는 흰색일 테니까 샵 FFF를 원하신다면 이걸로 쓰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샵 FFF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자, 블랙도 저의 경우는 000의 블랙을 쓰진 않아요. 가장 낮으면 거의 저는 333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럼 저는 폰트 첫 번째 컬러를 얘랑 같아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쓴다고 해서 문제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동작합니다. 이렇게도. 즉 변수 안에서 다른 변수를 호출해서 쓰는 거 가능해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헷갈린다면 그냥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프라이머리 컬러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컬러 중에 하나, 포인트 컬러 아까 리셋에서 언급했던 것 중에 자, 변수에 관련된 요거 접근성 관련돼서 아웃라인 쓴 거 F70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컬러를 지정하는 거고요. 사이즈도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여러분이 CSS 가이드를 썼을 때 사이즈에 대한 어떤 형태를 썼을 때 뭐 타이틀 1, 뭐 헤딩 1 이렇게 해가지고 폰트 크기를 예를 들어 40픽셀을 쓰겠다. 또 타이틀 2를 썼을 때 뭐 조금 작은 36픽셀을 쓰겠다. 또 세 번째 타이틀을 만약에 쓴다고 썼을 때 나는 24픽셀을 쓰겠다. 이런 아이들이 언급된 게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직은 픽셀을 쓰겠습니다만 차후에는 REM이나 다른 단위로 변경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시는 컬러나 파일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뭐 보더 같은 거, 자, 보더 해가지고 라인 1 뭐 1픽셀 솔리드, 자, 이렇게 언급을 하실 거라면 자, 각종 상황과 요령에 맞춰서 데이터를 쓰시면 되겠죠. 이 변수가 과거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쉬운 점이 아직 익스플로러 쪽에서는 제대로 반영을 안 해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안 썼거든요. 자, 근데 이제는 쓰고 사용하는 요령에서 지원하는 범위냐 아니냐를 기본적으로 확인해서 처리하게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다 해가지고 트루는 안 되지 참. 뭐 임시로라도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꼭 있는 게 있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는데, 자, 리셋에서 먼저 색깔이나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리셋. 자, 베리에이블 먼저 불러오고 그 다음에 저는 리셋을 불러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불러온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능과 내용들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해야겠죠. 자, 위에 컬러를 언급한 적이 있는 이곳에서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 자, 여기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 변수를 불러온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이렇게 씁니다. 색깔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입력을 하긴 했는데 이 아이를 내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골뱅이 서포트라고 이름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형태를 잘 보십시오.
생긴 것 자체가 조금 다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support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지원이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 가로에서. 가로에서 아까 제가 변수에 썼던 속성 대시 대시 바, 뭐 대시 대시 얘네들 중에 하나를 갖다 쓸 거예요. 얘를 지원하는가 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성 중에 아무거나 하나 쓰면 됩니다. 이런 거. 자, 이렇게 쓰면 익스플로러는 이 아이 자체가 뭔지 아예 모를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자체를 아예 쓰질 않는다는 거죠. 그럼 누구 쓰느냐? 위에 언급한 얘를 쓰는 거고요. 이 아이를 지원하는 브라우저에 대해서는 이곳에 자, 요거 가지고 쓸 거니까 HTML 바디에 글씨 색깔을 변수 컬러 중에서 저는 뭐 폰트 이렇게 아까 변수에서 언급했던 얘죠. 폰트 1이네요. 얘를 갖다가 적용하게끔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때 보면 되게 귀찮고 번거로운 일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익스플로러에서는 세팅하고 그냥 더 안 건드린다 라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동적으로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요걸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써먹기 편하다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쓰다 보니까 333이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꿨어요. 그럼 크롬과 파이어폭스, 오페라 얘네들은 전부 다 모든 폰트 컬러 관련된 것들은 555가 기본 컬러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걸 지원하지 않는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익스플로러는 333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라고 설정하겠다라는 거죠. 당장은 매우 귀찮아요. 매우 귀찮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차후로 생각하면 그걸 변경하고 바꿔치기 하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디 있어요? 또 있죠. 이 보더 관련된. 그럼 이것도 변수 쓰면 되니까 한꺼번에 하면 되겠네. 밑으로 끌고 내려가겠습니다. 맨 밑으로 끌고 내려가서 자, 베리에이블 자, 지원 여부 파악이라고 써서 자, 임의로 만들어 놓은 이 변수의 이름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놨지만 이 아이가 지원을 한다면 HTML 바디는 컬러 글씨 색깔 위에 언급한 거 이대로 갈 거고 HR도 있으니까 HR이라고 하는 아이도 자, 보더 버텀 선의 색깔에 대해서는 누구를 변수로 만들어 놓은 보더 라인 1이라고 하는 아이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언급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세팅과 똑같은 현재 상태이지만 실제로는 차후 지원, 변경하는 것들을 훨씬 더 용이하게 쓸 수 있는 환경으로 대치한 겁니다. 똑같죠?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자, 포커스를 잡히거나 마우스 올리는 상황이었을 때도 저는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아웃라인에 대한 라인도 미리 변수를 만들어 놨어 했다면 그걸 쓰시면 되긴 하겠지만 아니라면 색깔만이라도 저는 쓰려고 한다면 색깔은 뭐 있어요? 얘죠. 라인을 하나 더 만드시든지 컬러 만드신 거 쓰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변수를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쓰시면 해결이 다 됩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골뱅이 서포트라고 하는 아이는 전체 감싸고 있는 아이가 분명히 중괄호로 잡혀 있고요. 그 내부에 다시 선택자와 속성으로 각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괄호가 겹치니까 헷갈리실 수 있어요. 요걸 잘 염두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불러오시면 되겠죠. 아, 이거는요, 제가 변수에서 언급했던 요 형식들 있잖아요. 그냥 하나 찾아온 거예요, 그냥.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없다면 얘 하나 불러오면 되잖아요. 있는 거 중에 하나를. 나 요 기능 썼는데 이 기능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만든 변수 중에 하나를 이게 속성명이죠. 속성명과 그 값, 이걸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의로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이거를 지원한다면 뭔지 알 테니까 파악해서 기능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이해 가셨나요? 다시 할까요? 다시 할게요. 자, 요게 헷갈리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제가 다이렉트로 이걸 바로 써서 헷갈리시나 봐요. 자, 만약에 웹페이지 레이아웃을 짰는데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기능을 써보고 싶어요. 아직 여러분은 배우진 않았어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기능이. 플렉스가 뭐냐면 플롯 기능을 써서 웹페이지 레이아웃 짜는 게 매우 복잡하고 힘드니까 좀 쉽게 짜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는 서포트로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기능을 지원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기능이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지원하면 나는 내가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 nav라는 클래스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사용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럼 그 전에 뭐였느냐, 그냥 플롯 레프트였단 얘기예요. 그 전에 플롯 레프트였는데 플롯 레프트는 아주 옛날에 쓰던 방식이니까 난 좀 최신 기능으로 쓰고 싶어. 그럼 난 플렉스를 쓸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요즘 새로 나온 CSS 웹 기능 중에서는 뭐 디스플레이 그리드라는 것도 있던데, 자 그러면 서포트 해놓고 디스플레이 그리드라고 써보는 거야. 이건 뭐냐,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디스플레이 그리드를 지원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을 거예요. 해당하는 브라우저가 디스플레이 그리드라는 걸 지원하면 이 뜻인 거죠. 지원하면 나는 nav에다가 디스플레이 그리드를 쓸 거야 라고 쓰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거 중에 백그라운드 클립이라는 거 보셨어요, 그쵸? 배경 이미지 쓰는 거. 자, 백그라운드 클립 중에 자, id 예를 들어 로고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자, 백그라운드 클립을 썼어요. 컬러가 아니라 클립을 썼는데 이 기능을 저는 텍스트를 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백그라운드 클립의 텍스트는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있고 아닌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지 하다가 지원 안 하는 건 그냥 컨텐트 박스로 쓰자 라고 했는데, 그래도 욕심이 나는 거예요. 욕심이 나서 자, 글씨는 흰색으로 썼고, 욕심이 나서 제가 뭐 했느냐, 백그라운드 클립에 텍스트를 지원하는 걸 써야지, 지원한다면 써야지 해가지고 서포트에서 백그라운드 클립이라고 쓰고 여기에 텍스트 오타 했나봐요. ROU 네. 텍스트라고 쓰면 백그라운드 클립에 텍스트라는 것을 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는, 기능이 있는 브라우저에서는 뭐 해라, id 로고에 자, 백그라운드 클립을 사용해라. 그러면서 백그라운드 뭐 컬러나 내용들은 컬러는 트랜스페어런트를 써라. 그 다음에 뭐 이거 너무 기니까 간단한 것만 할게요. 글씨 색깔은 트랜스페어런트를 써라. 그럼 되잖아요. 단
이 백그라운드 클립 자체는 아직 지원을 100%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저번에 보셨던 것처럼 웹킷, 모질라, 그 다음에 MS, 오페라 이렇게 해주시면 이 백그라운드 클립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브라우저는 이 기능으로 먹을 거고요. 백그라운드 클립에서 텍스트라고 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브라우저는 거기에 걸맞는 기능이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이 중에 되긴 되는데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지원 안 한다, 이렇게 날려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여기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기능을 아예 안 먹을 거고 얘만 먹게 되는 현상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원 상태나 여부를 보고 최신 기술을 원한다면 CSS에서 최신 기술을 너 하니 안 하니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기능 쓰고, 그 다음에 다른 브라우저들은 안 하니까 안 하는 대로 그냥 동작을 하게끔 쓰는 기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자, 조금 제가 너무 많이 어려운 부분을 좀 다룬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를 변수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있고 아닌 게 있는데 다이렉트로 쓸 수는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포트를 통해서 현재 위치에 있는 variable CSS를 불러와서 쓰시는 게 아무래도 합리적이겠죠. 자, 여기까지가 리셋, 커먼, 그리고 미래 기술을 불러올 때 쓰는 서포트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습니다.